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안양시의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청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병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개회사에 앞서 오늘 안일초 우리 초등학교 25명 견학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경기 실버포럼 오인숙님 외에 2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또 그 외에 시민들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본회의장에서의 규칙이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를 하는데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봄바람과 꽃향기가 가득한 4월을 맞아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4월이 잔인한 이유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작고 연약한 씨앗이 겨울에 언 땅을 뚫고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4월 19일은 민주주의에 대한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3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둡고 잔인했던 부정과 부패의 계절을 뚫고 짧았지만 강렬했던 민주주의의 씨앗을 이 땅에 싹 틔우기 위해 쓰러진 학생들과 노동자들, 수많은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4월은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8일 충운부의 벚꽃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4년 만에 시민화합 한마당, 어울마당이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아름다운 벚꽃과 봄 축제를 즐기지 못했던 시민분들께서 이번 충운부 벚꽃 축제와 시민화합 한마당 어울마당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랜만에 개최된 축제를 사고 없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1회 추경 대비 890여 원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추경 예산안이 철저한 준비와 분석을 통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국내외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치솟는 물가가 서민 경제 역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강릉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커다란 피해를 입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강릉시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정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김경숙 의원님 등 7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점수인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이동훈 의원 대표 발의,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간 제출 안건은 안양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 청취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22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정한기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초 학생 및 방청객 여러분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정론 집필 실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인 고구이며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리고 차별과 차이로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을 다시 돌보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안양 시민의 행복과 안양시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안양시의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지 기여 방안을 수차례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검역본부의 넓은 토지와 공간을 주변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1973년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된 지 50년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경기도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다양한 주민 갈등과 민원이 있고 이를 해결하는 수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 현황 결과를 보면 안양시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인구 밀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정된 공간에 많은 주거 단지가 모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양질의 생활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혼잡한 주차 문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 행정 업무 가운데 가장 난해한 문제가 교통행정 업무이고 그 중에서도 복합적인 갈등의 원인은 주차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한 조사 통계에서 국내 주차 면수가
자동차 대수보다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대에 따라 특정 부분으로 사람과 차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공공기관과 상가 등의 밀집 지역으로, 밤에는 주택가 인근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주차 면수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약 1만 7천여 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안양시 청사 크기와 비슷합니다. 화면 중간 앞쪽의 20번 건물부터 좌측 후면 8번까지 건물의 면적만 약 6,700제곱미터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운동장과 테니스장, 차도와 인도를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공간일 것입니다. 가용용지 부지역 현실은 안고 있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절대 작은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역본부 부지 개발 사업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이유로 인한 지연이 되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절차 등 오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검역본부의 부지를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철거를 하여 문화예술, 체육시설과 공용주차장 조성 등으로 임시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행복을 늦추고 갈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검역본부의 부지 일부분이 자전거 교육장과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매일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하루빨리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시간적, 경제적, 에너지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기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책 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발전적인 공동체 성장을 위해 안양시의 공용 자원인 검역본부의 이 부지를 시민 개방 범위에 확대해야 합니다. 제한적이고 폐쇄되어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유를 통한 행정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주민 갈등 해결은 물론 예산 절감, 정책 효율성의 상승,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과 같은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대호 시장님께 주문드립니다. 검역본부의 대지를 시민 편익을 위한 개방과 공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 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농집필을 통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방청석을 채워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안일초 선생님과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계 1, 2, 3동 신천동을 지역구로 둔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80일의 5분 발언을 통해 신천동 귀인동의 심각한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이었던 평촌대로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보류와 관련하여 대시민 희망 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아니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학원가를 지역에 둔 신천동의 경우 학원가와 먹거리 상점가가 함께 공존하다 보니 주차와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은 물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곳이 모든 분들이 아시는 신천동 지역입니다. 빨간색 지역이 학원가고요. 파란색 지역의
상가주택 및 다세대 밀집 지역입니다. 이 파란색 지역의 경우 학원가와 상점과 상가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 주차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퇴근 후 집 앞까지 와서 주차 공간을 찾느라 매일 30분 이상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매일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모두가 상가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낮에는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으로, 그리고 밤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상시 주차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학원가와 다세대 주택 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검은색 지역은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도로의 한 면은 주차면에 그려진 주차 가능 지역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주차면이 없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반대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한 대라도 있을 경우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 자체가 어려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도 유명한 이 평촌학원가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빈 공간이 없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혹시나 화재 발생 시 옆 건물로 확산되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학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화재의 조기 진압이 그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이 신촌동 지역에 대한 주차 문제는 해결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5분 발언에서 뭉화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 요청했습니다. 뭉화공원은 신촌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뭉화공원입니다. 면적은 2,757제곱미터로 200그루 이상이 심어진 넓고 쾌적한 소공원입니다. 안양시에서는 평촌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8군데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산 어린이공원의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 착공이 올해 7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갈산동 사업의 부지 면적은 2,646제곱미터입니다. 국비 20억을 확보해 총 사업비 188억 원을 들여 125대의 주차 면수 확보가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역시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서 가중되고 있는 갈산동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정말 담비와 같은 사업입니다. 신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6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000억 원 이상을 들이는 대시민 희망 부문 같은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이야말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뭉화공원의 경우 갈산 어린이공원 부지보다 면적이 더 넓어서 주차 효율성이 훨씬 클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학원과 뒤쪽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 카메라 설치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신촌동 주민들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궁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적극 실행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 의견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안양시는 자원봉사센터와 산업진흥원 기관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안양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채용이 전문성이 결여된, 그리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시장님의 정치적 밀실 코드 인사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자격 요건 논란과 그동안 보여왔던 그 당사자들의 품행 논란,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안양시의 명성을 위해서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며 감사 요청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 2동 박달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곽동윤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쓰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양시 의회를 오늘 방문해준 안양시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 안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관내 초중고를 다니는 59,494명의 학생과 시청과 의회에서 일하거나 방문하는 시민, 안양 종합운동장 수영장, 호계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양시가 법에 따라 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양시 정수장에서 나온 음용수는 급수관을 거쳐 이동합니다. 아무리 물이 깨끗하더라도 급수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학생과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시라 권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법령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안양시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시설은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종합운동장 내 체육관과 빙상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시행령 51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의 이용 규모를 고려했을 때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검사 대상 시설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박달 도서관을 비롯하여 연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시가 관리하는 건물 역시 선제적으로 검사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령은 시설에서 2년마다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탁도, pH라 불리는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의 항목을 검사하라고 정했습니다. 검사를 통과 못한 곳은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안양시는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261억 3,543만 원을 집행합니다. 친환경, 유기농 원재료를 검사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통과 못한 급수관에서 나온 물로 조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급수관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명품 교육도시 안양이라고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시가 오늘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수질 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그동안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확인된 대상 시설의 수질 검사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은 수질 검사기관이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정수기, 저수조, 급수관, 지하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양 시민이 더욱더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 1, 2, 3동 지역구 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안일초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빠르게 민원 처리를 할 사항과
충음부 벚꽃길의 데크 설치를 제한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달동 친목마을 고가 및 체육시설, 화장실과 야간 조명 등 설치를 촉구합니다.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구간에 2021년에 이렇게 풋살장 2면과 족구장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살장과 족구장에 진입하려면 도로공사에서 설치해 놓은 이 경계석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경계석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로 설치해 놓은 부분을 넘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여기에 미니 계단을 좀 설치해서 안전하게 넘어다니도록 부탁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강득구 의원님과 이곳을 방문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넘어오다가 마지막 발을 디딜 때 온몸이 멍들 정도로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득구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도로공사에 미니 계단 설치를 허락을 받고 나서 담당 부서에 설치 요청을 해서 이렇게 야자 매트가 깔렸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벌써 1년 전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이렇게 야자 매트를 깔아 주셨어야 합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나와서 2021년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화장실 설치한 공간은 있습니다. 볼일을 보고 싶은 분들이 몰래 숨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화장실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야간 조명 등도 필요합니다. 운동을 저녁에 퇴근 후에 하려는 분들이 타 지자체를 기웃거리지 않도록 야간 조명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느리게 대응하는 담당 부서에 제가 설치해 주실 것 같으면 빠르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충은 벚꽃길 데크 설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충은 벚꽃길은 올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매년 성장하면서 벚꽃이 만발할 때면 많은 시민분들이 벚꽃을 보러 와서 붐비기 시작합니다. 통행로가 붐비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천 밑으로는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석수 이동의 경우 도시재생과에서 2년 전에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 통행로 그리고 여유 있는 그런 산책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크길이 벚꽃길 옆으로 여유 공간에 설치된다면 시민들이 붐비지 않고 최대의 그런 산책로가 조성되겠죠. 그 하천 밑으로는 안양시 상징꽃인 개나리꽃을 조성한다면 충은 벚꽃 축제가 최대의 벚꽃 축제로 안양시의 금상첨화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수 1, 2,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83회 임시회에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안일초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시민들의 고성에 대한 것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이거는 답답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5분 발언에서 안양시 차원의 석수동 김중업 박물관인건 문화재 보존지역 재개발 문제 해결 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대 시의원 때부터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지난 278회 임시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지역에 가능한 개발 방식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신 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주민의 오랜 수건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요청드렸으나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3년 보물 제4호로 지정되면서 주민의 1139제곱미터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김중업 박물관과 중처사지 단간지조 인근의 석수일동 지역은 개발 제약으로 인해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서 주민들은 매일매일 한숨을 쥐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요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달라든가 문화재 현상 변경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역 주민 소유주들의 동의는 법률에 부합하는 요건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김중업 박물관 주변 지역 동네 정비를 통해 안양 제1회 1경에 안양예술공원 정비를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주거 지역만을 묶어서 개발하자는 것이고 그 방법이 민간에서의 도시개발 사업이 어렵다면 안양시에서 공영개발로 개발 사업에 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발굴되었던 석수동 218-6번지 1호는 현재 풀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적을 현지 보존하고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중지 기간 장기화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3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이 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안양시는 지난 답변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문화재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살기 힘들다며 방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찾아야 하고 이는 곧 시장님의 의지로 기결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저의 5분 발언에 대한 이곳 지역의 정비 방안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안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윤혜동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55만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 1동, 관양 2동, 다란동, 불임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혜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름이나 명칭의 중요성과 상징성,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윤혜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십만 번을 불리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십만 번을 더 불리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 간혹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숙명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명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단체, 기관, 프로젝트, 제품, 장소 등 수없이 많은 명칭들이 존재합니다. 이 명칭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신비주의를 표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명칭만 들어도 그 성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히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거나 중요한 정책적인 성격이 있을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반성장은 사전적인 의미로 규모의 차이가 있는 대상끼리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성장하는 일로서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그 이면에는 상대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용어 역시 동안구와 만안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청사 이전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시청사 이전은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만안구에 현재의 시청사를 이전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시청사라는 존재가 일정 부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이러한 경제 유발 효과를 기존의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이전하여 만안구는
행정중심 타운으로 조성하고 동안구에 있는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는 대기업이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동안구를 경제중심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용어상의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청사가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이 경제 유발 효과를 만안구로 이전함으로써 양 구간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 더 큰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대기업이나 첨단 기업을 유치한다면 만안구나 동안구의 경제력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력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효과에 대해서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어울리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시청사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취지로 본다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용어보다는 신성장전략위원회 또는 미래의 안양발전 허브 프로젝트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거부감이 없는 용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정한 명칭은 그대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굳어지면서 일상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 역시도 그 첫 단추를 잘 꿰는 의미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명칭으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실 6분의 의원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6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도현 의원님과 강익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장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시민과 통행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안정세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무엇보다 성숙한 책임의식으로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장기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과감한 정책 결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과 경로당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상하는 미래 100년한 향을 위해 더 크게 도약하는 2023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제2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민 편익 증진 사업과 민산 8기 공약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7,290억 원 대비 5.2%가 증가한 1조 8,18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60억 원이 증가한 1조 5,056억 원, 특별회계는 132억 원이 증가한 3,126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확대, 시장 매니저 육성,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착한 가게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지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주요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 등으로 도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스마트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석수 채권 건립, 관내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 시설 정비, 장애인 체육센터 및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사업 등을 편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시내 마을버스 재정 지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여 민산 8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제2회 추가경제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182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 1조 4,296억 원 대비 760억 원이 증가한 1조 5,0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94억 원 대비 132억 원이 증가한 3,1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는 세외 수입 34억 원, 지방교부세 79억 원, 조정교부금 36억 원, 보조금 463억 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8억 원으로 총 76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1,065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4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46억 원,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존 예산 대비 69억 원이 증가한 537억 원으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비 66억 원,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기존 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432억 원으로 학교 시설, 개방학교 지원 사업비 2억 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 앨범비 지원비 2억 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존 예산 대비 131억 원이 증가한 720억 원으로 석수체육관 건립 91억 원, 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8억 원,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 용역 1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존 예산 대비 53억 원이 감소한 935억 원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 38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물순환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천만 원, 업사이클 센터 구축 방안 타당성 연구 용역비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존 예산 대비 359억 원이 증가한 6,506억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202억 원, 장애인 체육센터 및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비 83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비 사업비 28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8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존 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405억 원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 8,700만 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 진료 지원 사업비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존 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118억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비 3억 1천만 원, 어린이 건강과일 배송 공급 사업 1억 3천만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 8,800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존 예산 대비 132억 원이 증가한 433억 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비 150억 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7,500만 원,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사업비 6,600만 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물류 분야는 기존 예산 대비 147억 원이 증가한 1,106억 원으로 주요 도로 및 육교 보수 보강 공사 29억 원, 시내 마을버스 재정 지원 26억 원,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 사업 21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분담금 17억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비 6억 5천만 원, 비상교 내진 보강 공사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존 예산 대비 56억 원이 증가한 507억 원으로 주요 하천 및 공원 시설 정비 사업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조정에 따라 기존 예산 대비 40억 원이 감소한 119억 원으로 일반 예비비 16억 원과 내부 유보금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 및 상승 목무가, 행정운영 기본 경비 등으로 7억 원이 증액된 2,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임 예산 증가는 세액 수입 58억 원, 보조금 7억 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억 원 등으로 총 132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관양 이동, 자동차 검사소 주변 등 3개소 도로 개설 공사비 28억 원, 평촌동 일원 우수 분류화 사업 19억 원,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비 10억 6천만 원,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 9억 5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8억 5천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비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근본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민생 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시민 편익 증진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4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도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보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 4명, 2명 이렇게 구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 자료에 보시는 거친 것이므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김도연 의원님, 보상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님, 최진기 의원님, 이동훈 의원님 이상 9분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사내를 선포합니다.